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.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2019년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에서 학교 폭력으로 전학 판정을 받고 이곳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. 정 씨의 아들의 학생부에는 학폭 징계 조치인 강제 전학 사실이 기재된 상태였습니다. 지금 최종 조치가 강제 전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떨어진 거잖아요. 학생부 다 넘어가죠. 하지만 전학 간 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당시 학폭 징계 사안 중 전학은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. 다만 졸업하기 전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기록 삭제가 가능했습니다. 학폭 조치 결정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학교 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면 징계 삭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.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. 정 씨 아들은 이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졸업하면 동시 삭제할 수 있는 조건이 그 당시 학폭법으로 냈거든요. 그 학교에 가서는 되게 조용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정 씨 아들이 징계 삭제 자격 요건에 부합했는지, 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열렸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정 씨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확인하라고 답해왔습니다.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. 개강을 앞둔 서울대학교 도서관 앞 게시판에 손으로 쓴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.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는 작성자는 정 변호사 아들은 부끄러운 대학 등록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서울대 재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정 변호사 부자를 겨냥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. 검사 아버지를 둔 가해자는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오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이것이 공정이냐는 분노가 많았습니다. 부모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좀 더 남들과는 다른 선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같은 노력을 해서 온 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. 피해자에게 떨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공정 이슈와 결합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 폭발력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.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의 죄를 덮으려고 한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학교,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와닿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학교 폭력이 터졌을 때 1심, 2심, 3심에 거쳐서 재판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도 일반 사람들은 별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이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발탁 자체가 피해자에겐 심각한 2차 가해였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고위공직자로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한테 충분히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문제라며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대학교 입학할 때 조금 더 잘 걸러내야 될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정순신 변호사와 윤익은 경찰청장을 각각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MBC 뉴스 유서입니다.